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목요일에 만나보라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드디어 내일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십니까? 무슨 뭐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에서 지금 뭐 기대를 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불안한 심정이 크고 예. 불안하세요? 선거 이후에 또 이제 사회 혼란과 또 갈등 또 국민 통합은 요원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예. 또 회복시켜 나갈 그런 예. 뭐 지혜를 모아 나갈 건지 그런 예. 것들이 다 걱정이죠 아무래도.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냥 4대4 기각을 기대하는 목소리들 많이 하던데 의원님은 좀 다르게 보시나요? 뭐 물론 기대치는 뭐 나름 국민의힘은 뭐 4대4 이제 5대3 뭐 흔히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그때 뭐 사례를 보니까 그건 그러니까 뭐 4대4 아니면은 이제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6대2, 7대1, 뭐 8대0. 8대0 뭐 이렇게 보지만은 예. 그건 다 기대치죠. 아. 희망회로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이미 헌재는 정해놨을 것이고. 예. 이제 헌재가 요 며칠 어제 뭐 요 며칠 사이에 상당히 평온해져 있는 분위기. 헌재가 상당히 갈팡질팡했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결과로든 정리가 되고 나니까 저 사람들이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뭐 볼 수는 있지만은 예.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의원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망하세요? 당위의 측면 말고 전망. 뭐 저는 제가 늘 뭐 방송에서도 보수 우파적인 측면에서 또 국민의힘 또 전 뭐 정치인으로서 예. 뭐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예. 기대를 가지죠. 아, 쉽지 않지만 기대를 가진다는 예, 말에 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쉽지는 않지만 기대는 한다. 뭐 요런 의미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12.3 비상계엄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잘못된 행위다. 예. 아무리 국정 운영에 대한 마비를 가져오는 그런 거대 입법 권력에 예. 뭐 입법 남용이라든지 탄핵 남발 이런 뭐 엄청난 뭐 한마디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입법 권력이 그냥 행정부를 갖다 예. 마비시키는 그런 어떤 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마지막 막 동원할 수단이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뭐 그 측면에서는 저하고는 뭐 좀 생각이 좀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난 상황에서 이제 냉철하게 뭐 이렇게 헌재의 심판만 제대로 잘 받으면 되는데 정치권이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익지도 않은 뭐 밥 그냥 숟가락 들려고 그리고 연불보다는 제밥에 가 눈이 멀어가지고 즉 조기 대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뭐 저 실수를 했죠. 국회 탄핵 소추 의결된 내용의 80% 이상이 내란죄인데 그 내란죄를 갖다 헌재 심판에서 드러내고 판단해달라. 그건 분명히 잘못이죠. 거기에 지금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례처럼 비록 현직 대통령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지만은 헌법과 법률도 위반됐지만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재판관들이 마지막 고민을 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결과는 내일 보고 의원님. 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승복하겠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그건 뭐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문제는 지금 가장 강하게 탄핵 반대를 외치는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에게 대통령 탄핵 인용해서 파면돼도 승복하시겠어요? 라고 기자들 물어보면 네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저 가정을 전제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누가 뭐라 그래도 투톱 체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투톱 체제를 넘어선 뭐 요 근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관심 표명 이런 여러 형태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당내 영향력이 더 커진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그럼 저그 그런 분들. 투건보다 뭐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이런 더 중진 의원들의 예. 목소리가 크다. 예. 예. 그런 분들이 그런 뭐 입장을 이렇게 많은 언론 기자들이 물어보더라도 예. 누군 보라도 우리 당론은 권정실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헌재 심판의 결과는 그냥 어떤 경우든 승복하고 수용한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구성원인 국민의힘 중진급 지도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또 좋은 소통 관계로 예. 또 신뢰를 이번 탄핵 정부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예. 그런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 모습하고는 다른 이야기들이죠. 근데 왜 안 할까요? 승복하겠습니다는. 해야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안 한다고 보세요? 그럼 만약에 진짜 대통령 파면되면 장외로 나가서 지지자들을 막 이렇게 막 모르게 저 선동해서 뭔가 불복종 운동 이런 거 할 윤석열 목적이 있다고 대통령도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굳이 뭐 스피커를 털어가지고 예. 성복 여부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별도로 낼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대통령은 그러면은 지난 뭐 11차 변론길 마쳐 최우진술에서 예. 앞서서 그리고 석동인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리인인 예. 어떤 경우든 뭐 이 헌재 심판 결과를 갖다 승복하고 수용한다. 그렇게 그 입장이 정리된 마당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 내에 뭐 많은 정치권에서 어떤 뭐 개별적인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기류는 우리는 승복하고 예.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죠. 지도부는 그런데 강경한 중진 의원들은 만약에 탄핵 인용되면 거리로 나갈 것 같습니까, 의원님?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승복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반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승복하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탄핵 기각되면 거리로 나간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예. 민주당 뭐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 예. 그리고 민주당의 뭐 중진급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제2의 있다. 5.18이 또 나오고 비상계엄이 발생할 것이다. 예. 이 소요 혼란은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반드시 인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복으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으로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공식적으로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갖다 이재명 대표가 제어하고 어떤 경우든 헌재 심판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예. 우리는 국회 제1당으로서 거대 입법 권력으로서 또 그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사회 안정을 위해서 국정 공백을 위해서 예.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예. 알겠어요.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황이 참 걱정되는 겁니다. 어쨌든 양쪽 다 강성한 의원들이나 들은 뭐 승복하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도 승복하겠다는 말을 안 하는 상황인데 일단 국민의힘의 최악의 상황은 역시 대통령의 탄핵 인용 파면이잖아요. 그럼 바로 조기 대선이 열리는 건데 이 파면되면 탄핵 반대하는 거리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불복하겠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라도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메시지를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는 예. 국회의장과 사당 원내대표가 모여가지고 예. 이 심판 결과 이후에 사회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예. 어떤 불복의 메시지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승복하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예. 그 다짐도 만들어내고 심지어 탄핵 심판 전날은 또 국회의장이 양당의 뭐 5선 이상 이런 완전 중진급 의원들까지 모아놓고 예. 이 선거 이후에 사회적 혼란을 갖다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 그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예. 거예요. 의원님 그러면 이제 이 탄핵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잖아요. 예. 그럼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해야 돼요? 이기려면? 그러니까 의원님의 팁을 하나 주시면 지도부에게. 간밤에 저는 그 보궐선거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간밤에 또 별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 얘기 질문 그러니까 왜 드리려고 우리가 했는데. 예. 보수 우파 진영의 어떤 결집된 그 목소리와 예. 그들의 그냥 그 뭐 이 탄핵을 반대 외치는 그
뭐 소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예. 또 그들의 입장을 또 우리가 잘 뭐 일정 부분 대변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심판자 정말 냉철한 심판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흔히 말하는 중도층, 무당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가든 그 민심을 읽는 그런 노력과 역량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1대 4가 또 4대 1이 돼버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조기 대선에서도 지금 올로 납득이 돼 있는 이 상황 이건 너무나 위험한 거죠. 의원님 어제 이제 잠을 못 주무신 게 아무래도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의 텃밭 중에 텃밭.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마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전한길 강사 마지막까지 내려가서 일종의 대통령 마케팅으로 선거를 치른 건데 40%가 안 돼요 득표율이. 민주당한테 거의 한 20% 졌어요. 차이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산시 교육감도 정당 뭐 공천은 배제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보수 진보 진영 후보 누가 어느 정당의 후보고 다 알죠. 지지 도움을 받는 후보인지 다 알잖아요. 정 후보가 빨간 옷 입고 그렇게 원희룡 전 장관 내려갔는데. 김석준 후보에게 그것도 한 11% 넘게 엄청난 차이를 줬어요. 예. 아산시장도 지고. 아산도 줬죠. 아산은 그 충청권 중에서도 그래도 보수 색채가 좀 짙은 곳 중에 하나예요. 예. 그제는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지역이고 여기서 다 김천을 빼놓고 전부 다 졌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심을 읽는 그런 노력과 역량 그런 촉이 분명히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게 대통령 마케팅의 한계 강성 지지층만으로는 선거 못 이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론도 되는 거예요. 저는 겁니다. 만약 앞으로 조기 대선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오랜만에 결집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이 전국에서 이렇게 보수 우파가 결집돼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이 결집을 갖다 잘 유지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결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중도 무당층이 어떤 선거든 어떤 여론이든 항상 향방을 갈라요. 그럼 그것은 그 사람들의 눈높이 보편적으로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균형적인 그 사람들은 목소리를 희망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힘에서 낸 이 목소리는 흔히 말하는 우리 진영의 우리 지지층들과 우리는 소통하고 그들과 목소리를 함께 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반성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9.5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 후보 안 냈어요. 예. 그 자유통일당 후보가 2등한테 38%거든요. 예. 그 공교롭게도 거제시장과 아산시장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숫자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바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쉽게 말하면 보수 우파 진영이 총결집해도 그 정도라는 40이 안 된다? 그렇든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대선 이기려면 나머지 12% 채워야 되는데 어디서 채우나요 그거? 그게 바로 중도 무당층입니다. 그거 채우려면 뭐 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수 우파적인 어떤 우리 자신들만의 희망 회로를 돌렸으면은 이제는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책임 있는 좀 자리에 있는 그리고 잠재적 대선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스피커가 그렇게 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대통령이 파면돼서 조기 대선 열리면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합니다. 비상계엄은 정당합니다. 탄핵은 잘못됐습니다. 지지자 여러분 이러면 폭망한다. 조기 대선. 뭐 저도 조기 대선은 이제는 안 오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한번 뭐 족하지 이렇게 보수 우파 진영이 8년 만에 또 대통령 탄핵을 맞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고지 다 우리 책임이에요. 정말 국민들한테 고개 들 수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그럼 만일 조기 대선이라는 게 우리 뭐 이 지금 뭐 보수 정당 이쪽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걸 상상도 하기 싫어하지만은 그게 현실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조기 대선의 프레임이 이재명 대 그냥 윤석열로 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을 항소심에서 털어내고 뭐 대선에 출마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요즘 날개 따라가지고 이미 사실상 대선 캠프를 민주당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감성팔이만 해가지고 말조기 대선에서 어떤 승리를 우리가 거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 어느 후보가 서더라도 그 후보의 이미지가 보이겠습니까? 아, 대통령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정국을 가져가더라도 잠재적인 잠룡 그러니까 우리 후보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그래도 중도 합리층 우리가 좀 지향점을 좀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처신이나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일정 부분 필요했는데 다들 그냥 함몰돼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예. 자, 이제 반대로 대통령이 복귀했다. 예. 대통령 최후 변론에서 내가 복귀하면 임기 연장 안 하고 개헌할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당에서도 예. 대통령님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개헌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임기 단축 시나리오 짜시죠. 이렇게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임기 채우면 안 된다. 돌아와도. 아니 조기 퇴진을 통해 가지고 예. 이 로드맵을 분명히 개헌 로드맵과 그리고 조기 퇴진 그 일정을 예. 국민들이 납득하고 상식적으로 저렇게 저 정도까지는 책임 있게 집권당으로서 마무리하고 대통령을 보내드리려고 하는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을 비롯한 뭐 많은 좌파 세력들 이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더라도 예. 그 많은 국민들을 우리가 설득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집권당으로서의 쉽게 말하면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보수 진영 전체나 당이 위험해진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이 위험하고 진영 전체가 위험한 거 떠나가지고 예. 이거는 대한민국이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복귀해서 임기 채운다 그러면요. 그래서 엄청난 이 사회적 소외와 혼란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예. 이걸 우리가 대통령이 복귀된다 하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반 이상의 또 국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누가 동의 협조가 있겠습니까? 그런 만큼 복귀되시더라도 예. 어떤 경우든 조기 퇴진의 그런 대국민 약속이 공고히 이루어지면서 예. 또 87 체제 이후에 정말 이 낡은 헌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걸 이번에 우리는 확인했으니까 예.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결과 나오면 다음 주 이제 목요일에 다시 출연하셨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저 국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